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와 커뮤니케이션 6월 7일 화요일 영상 강의 14주차 영상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대면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BTS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배운 건 BTS 아니고 PTS. 뭐였죠?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 즉, 시간 순서에 관한 어떤 원리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PTS, 시간 순서 원리라고 부르기로 했었는데요. 이 시간 순서 원리란 여러분 딱 떠올렸을 때 여러분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두 통사 단위의 상대적인 순서는 이 통사 단위들이 나타내는 상태, 그 통사 단위들이 나타내는 어떤 동작이든 상태든 그런 상태의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 통사 단위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였죠? 제가 이 두 가지 문장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사 얘기를 드렸었죠. 他在桌子上跳 동사죠. 전치사구예요. 他跳在桌子上 지금 在桌子上 책상 위라는 그런 동일한 전치사구가 왔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 시간 순서 원리에 의해서 他在桌子上跳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책상 위에 올라가서 在桌子上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번에 볼짝볼짝 跳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반면에 他跳在桌子上 같은 경우에는 뛰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폴짝 했더니 책상 위에 위치하는 거죠.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뛰는 동작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번에 책상 위에 위치하는 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뛰어서 그 결과 在桌子上 책상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他在桌子上跳 그는 책상 위에서 뛴다. 그리고 他跳在桌子上 그는 뛰어서 그 결과 책상 위에 올라갔다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작문하실 때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교재 330쪽. 와우, 벌써 330쪽이네요. 선택 제약을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 제약이 뭔지 한번 개념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법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안에서요, 어떤 요소들이 함께 어울려 쓰일 때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어순에 맞춰서 오케이 시간 순서 원리에 맞춰서 뭔가를 따따따따 단어를 나열한다고 해서 모두가 의미 있는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희가 울었다. 오케이 가능하죠. 반면에 중문법, 즉 중국어 문법이 울었다는 제가 앞에 별표 표시쳐놨죠? 비문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영희가 울었다. 지금 뭐뭐가 울었다, 뭐뭐가 울었다. 다 같은 지금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의미상 지금 짝이 맞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이 울다라는 경우에는 울다라는 경우에는 생명이 있는 명사만을 주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 문법, 중문법은 생명이 없는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울었다와 함께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가지 요소가 혹은 뭐 세 가지, 네 가지도 가능한데요. 우리는 일단 두 가지 확인할게요. 이렇듯이 어떤 두 가지 요소가 문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즉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한 문장이나 한 구 안에 이제 함께 쓰이기 위한 제약을 선택 제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꼭 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선택 제약을 중국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따페이 관시라고 합니다. 따페이 일성이요. 얘는 사성 따페이 관시. 따페이 관시. 여러분 관시 같은 경우 어떤 관계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따는 이제 있다, 세우다의 의미가 있는데 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배우자 할 때 배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learn 하자는 게 아니라
아내 남편과 같은 평생의 동반자 있죠. 배우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물론 이제 배우자의 그 직접적인 의미가 그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따페이 관시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렇게 배우자처럼 마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해서 따페이 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여러분 왜 이 선택작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HSK 같은 거 공부하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6급에 보면 그 이제 빈칸 문법적으로 A, B, C, D 이렇게 있고 이제 문법에 맞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걸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설명 표현 중에 하나가 따페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는 따페이가 되는데 어떤 단어와 B의 보기는 따페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선택제약은 이미 알고 계셨던 개념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들어봐서 그렇지. 그래서 선택제약 중국어로 따페이 관시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즉 선택제약이란 얻고 어떤 두 가지 그런 문법 요소들이 함께 어울려서 쓰일 수 있는 관계를 바로 선택제약, 따페이 관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은요, 이 선택상의 제약을 받습니다. 뭐랑 만날 수 있고, 뭐랑 만날 수 없고. 예를 들어, 주어와 수어가 만날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동사와 목적어가 만날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식어와 피수식어, 이제 꾸며주는 수식어와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 사이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 등등 확인을 해서 이렇게 선택 제약을 충족을 해야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중국어를 구사하려면 이 중국어의 선택 제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일단 선택 제약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 가독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그 영어 단어를 가져오지 않는데요. 가끔 이렇게 영어 단어를 옆에 병기했을 때 여러분이 더 와닿기 쉬운 경우들이 있을 때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택 제약이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범주상의 선택 제약과 그리고 의미상의 선택 제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범주상. 여러분 카테고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카테고리. 어떤 문법적인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이제 어떤 범주상의 선택 제약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미상 선택 제약. 어떤 의미적으로도 그 문장 안에서 그 요소들이 서로 어울릴 때 제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약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 수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피수식어 여러 가지 선택 제약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선택 제약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재 331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331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문법 범주상의 선택 제약이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관계를 이번 시간에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어떤 문법 범주상의 선택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이 문법 범주, grammatical category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절 등등 여러분 어떤 문법을 형성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 있죠. 그런 재료의 여러 범주들을 다 통틀어서 문법 범주라고 합니다.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절 등이 다 문법 범주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중국어 이제 문장을 쭉 보면서 이 문법 범주상의 선택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건 어떤 과정인가 하냐면은요. 어떤 동사의 목적어로 명사구만 쓰이는지, 아니면 어떤 동사의 목적어로 동사구만 쓰이는지, 아니면 어떤 동사의 목적어로 특별한 제약 없이 명사구도 오고 동사구도 오고 다 올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 이런 제약이 있는데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근데 아마 예시를 보시면 이게 제약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금방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일단 핵심은요, 여러분. 어떤 문법 범주를 목적어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이 동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동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명사구만 올 수도 있고, 동사구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교재에는
총 4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우리는 마지막 건 확인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学, 배우다, 成为, 뭐뭐가 되다, 나, 때리다 혹은 뭐 전화 같은 것을 걸다, 마이, 사다 등의 동사는요. 여러 가지 문법 범주 중에서 오로지 명사구만을 목적어로 선택합니다. 명사구만 목적어로, 이 만이 중요하죠. 이 명사구만 목적어로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영어 명칭도 같이 병기를 했는데요. noun 하면 명사죠. 구 하면 phrase입니다. 그래서 noun phrase, 명사구인데요. 이제 줄여서 기호로 쓸 때는 앞 글자만 따서 NP로 표기를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NP 나오면 명사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번 문장을 보시면 你学过汉语吗? 너는 学过 배운 적이 있니? 한유 중국어를 하고 물어보고 있죠. 지금 学라는 동사, 学过, 꼬까지 합해서 동사 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学, 아까 말씀드렸죠. 이 学라는 단어는 오직 명사구만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유, 여러분 한유는 지금 제가 NP로 표시해놨죠? 네, 중국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你学过汉语吗? 하면 아주 무리 없이 선택 제약을 충족하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두 번째 볼게요. 这已经成为制度了. 이것은 이미 成为 되었어요. 制度了 제도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요. 成为 뭐뭐가 되다라는 동사도 아까 명사 구만을 목적으로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制度 하면은 제도란 뜻이거든요. 제도. 그래서 제도 지금 명사고 NP를 목적어로 취했으니까 문법적으로 무리가 없네요. 선택 제약을 충족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学, 成为, 打, 마이 등등의 동사들은요. 동사구 혹은 형용사구, 절 등등과 같은 문법 범주를 목적어로 선택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법 범주 중에서 오로지 명사구만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번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계속 나올 텐데 동사구 같은 경우에는 verb phrase라고 해서 제가 VP로 표현을 할 거고요. 형용사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영어로 adjective예요. 그리고 phrase 같은 경우에는 구이기 때문에 형용사구를 줄여서 AP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 혹은 주어와 수로를 다 갖춘 절 같은 경우에는 sentence라고 이제 언어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줄여서 이제 S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마 처음 아셨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동사 종류들 중에는요. 开始 시작하다, 觉得 뭐뭐라고 느끼다, 希望 희망하다, 认为 간주하다 등등의 동사는요. 오로지 VP 동사구 혹은 AP 형용사구나 절 S만을 목적어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NP 즉 명사구는 목적어로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 부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뭔가 동사가 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거는 자연스럽죠. 그쵸? 이제 명사 목적어는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제 목적어가 동사구여야만이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숙제를 시작했다. 우리말로는 여러분 숙제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숙제라는 명사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3B를 보시면 제가 앞에 별표 쳐놨죠. 틀린 문장이라고. 他开始作业라고 되어 있는데 开始는 여러분 이제 동사구, 형용사구, 절 등등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作业 숙제라는 NP 명사구가 목적어로 오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그냥 숙제 하나만 오면 作业 하나만 오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开始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구로 만들어줘서 그는 숙제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他开始做作业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做 같은 경우에는 하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作业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이제 숙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作业가 동사구를 이룹니다. 그래서 开始의 목적어로 숙제를 하다라는 지금 VP 동사구가 왔네요. 이렇게 做가 들어가야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4A, 4B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觉得도 마찬가지로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B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문인데요. 我觉得这个人 나는 이 사람을 뭐뭐라고 느끼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지금 NP, 이 사람이란 명사고 왔는데요. 여기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 觉得라는 동사는 여러분 NP, 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할 수? 미안합니다. 아이고. 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我觉得很累. 여러분 累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다라는 뜻인데 很累 아주 피곤하다라는 형용사구가 왔죠. 그래서 AP 이렇게 형용사구 같은 경우에는 觉得가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A와 B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B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OB는 비문이죠. 我希望你 나는 너를 희망해. 우리말로도 이상하네요. 난 네가 예를 들어서 꿈을 이루기를 희망해. 이런 식으로 차라리 절이 오거나 동사구가 오면 될 것 같은데, 시왕이라는 동사는 그 이제 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너라는 명사, NP가 왔을 때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반면에 OA를 보시면 我希望你有机会再来. 당신이 있기를 바라요. 뭐가 있어요? 再来. 다시 오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你有机会再来 라는 말 자체가 이미 주어, 수어가 다 지금 갖추어진 절이죠. 절. 센텐스예요. 그래서 지금 S 기호로 표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왕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지만 이렇게 OA처럼 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OA가 맞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거나 할 때 이제 3B, 4B, 5B 이렇게 틀린 예문들을 보시면서 얘네가 왜 틀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3B, 4B, 5B 같은 경우에는 선택 제약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설명을 잘 서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开始,觉得, 希望, 认为 등등은요. 여러 가지 문법 범주 중에서 명사구를 목적어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을 어기면 비문, 이 제약을 충족하면 정확한 문장이 되겠죠. 자, 다음은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사 유형인가 하냐면은요. 知道, 알다, 问, 묻다, 记다, 기억하다, 准备, 준비하다 등등의 동사는요. 명사구, NP, 그리고 명사구가 아닌 문법 범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명사구는 NP, 아까 봤던 VP, 동사구, AP, 형용사구, S, 센텐스 등등 명사구가 아닌 문법 범주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해자인 그런 동사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한눈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6A를 한번 보시면 我知道这件事. 나는 이 일을 알고 있다. 네, 여러분 这件事 같은 경우엔 이 일이라는 명사구죠. NP네요. 이 명사구 知道 같은 경우에는 명사구로 목적어 취할 수 있고요. 오케이, 정확한 문장이고요. 6B를 보시면 他只知道看书. 그는 단지 책 볼 줄만 알아요. 아이고 모범생 책 벌려가지고 운동은 안 해요.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他只知道看书, 여러분, 看书. 여러분, 동사가 들어가면 동사구입니다. 이제 看书, 책을 보다, 책을 보다라는 동사구죠. 지금 VP가 목적으로 하는데, 知道 같은 경우에는 VP, 看书, 이제 VP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띵동 맞는 문장이고요. 6시로 한번 보시면, 他知道, 列强不会帮助弱国라는 그런 절이 왔네요. 리에치아 하면 이제 열강, 이제 강대국이죠, 강대국. 그래서 이 열강이 不会帮助 도와주지 않을 것. 누굴 도와줘요? 네, 弱国 약국, 약한 나라를, 약소국을 不会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절을 목적어의 형태로 취하고 있네요. 얘도 맞는 문장이에요. 띵동. 이렇게 知道 같은 경우에는 NP, VP, S를 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유 더 해자인 그런 동사입니다. 이런 건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즉 그래서 知道, 问, 记得, 准备 등등의 동사들은요. 목적어를 선택을 할 때 문법 범주상의 제약이 없습니다. 편리하네요. 다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는 이제 문법 범주상의 제약을 봤는데요. 문법 범주상의 어떤 제약은 충족을 하는데 얘가 왜 틀린 문장이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의미상의 선택 제약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문법 범주에 그런 선택 제약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의미상의 선택 제약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문이 되기 때문이죠. 자, 교재 334쪽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장의 문법 적합성 판단에는 의미가 당연히 관여합니다. 그 의미적으로 정확해야 문법적으로도 맞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은 의미상의 선택 제약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한번 볼까요? 这是一只猫. 이것은 고양이다. 혹은 一只 이제 수량사, 수사양사 왔으니까 한 마리 고양이다. 맞죠? 13a를 보시면 这是一块石头. 이것은 돌멩이다 라고 왔네요. 자, 보시면 여러분, 오케이. 지금 这是一只猫. 이것은 고양이다. 이것은 돌멩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12b, 13b를 보시면 제가 별표, 즉 비문 표시를 해놨는데요. 12b 먼저 보실까요? 这是一只石头. 오잉? 지금 여러분, 그 명사, 石头, 돌멩이라는 명사 앞에 이只수량사 맞게 왔는데 지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아니, 문법 범주를 여러분 잘 충족을 했는데 문법 범주상의 수량사는, 그러니까 명사의 앞에 온다라는 문법 범주를 잘 충족을 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13b도 마찬가지입니다. 这是一块猫. 마오 고양이죠. 근데 앞에 수량사로 이콰이가 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량사, 수사양사, 이콰이, 마오 그리고 명사 왔는데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틀린 문장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이즈 한 마리와 이콰이 한 덩이는요. 둘 다 이제 명사구 중에서도 수량사로서 동일한 문법 범주죠. 그쵸? 동일한 문법 범주를 나타내지만 쯔는 동물을 나타내는 양사고 콰이는 딱딱한 덩어리를 나타내는 양사입니다. 즉, 같은 수사 양사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쯔과 콰이는 양사라고 할지라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이 쯔는, 그러니까 한 마리는요,石头, 돌멩이를, 그리고 이 콰이 한 덩이는 마오, 고양이를 결합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 범주를 충족을 해도 의미상 선택 제약을 어기면 비문이 되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모님은 하어 할 때만 알고 계시죠? 이렇게 복수형, 여기 복수 리벤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수,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에 여러 개 있는 거. 이 복수를 나타내는 만과 명사 사이에도 의미상 선택 제약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만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즈만, 아이들, 공연만, 노동자들과 같이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는 이제 만이 결합을 할 수 있지만, 石头, 돌멩이, 개와는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예시 한번 보실까요? 孩子们都跑到哪儿去了?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달아난 거죠? 跑到哪儿去? 어디로 달아난 거죠? 15b 보시면 근데 狗们 앞에 별표 있네요. 비문이죠. 틀린 문장. 都跑到哪儿去了? 개들은 모두 어디로 달아났나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요. 우리말로는 개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개들은 모두 어디로 달아났나요? 라는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우랑 제먼이 결합을 할 수 없어요. 의미상 선택 제약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람인 변이 붙어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뭐 생명이 있어도 돌멩이 생명이 없다고 쳐도 어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만과 결합하면 문법적으로 틀린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5c는 말할 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비문인데요. 石头们都放到哪儿去了? 돌들은 모두 어디에 갖다 놨니? 우리말도 이제 굳이 뭐 돌들은보다 돌은이라고 돌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돌은이라고 해도 충분하죠.
우리말로도 돌들은 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동화책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돌들이, 친구들이, 뭐 유치원을 갔어요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쓰이지 않는 이상, 우리말로도 돌에는 들자가 붙으면 어색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느끼기엔 우리가 마치 돌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 이제 이상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ABC를 통해서 그 이제 의미상 선택제약도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그게 나오는 이제 의합법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상의 제약이 좀 느슨해지는 경우를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읽어보시고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재 340쪽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어떤 문법 범주상의 선택 제약이랑 그리고 의미상의 선택 제약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봤던 문법 범주상의 선택 제약이 동사 목적어만을 그 기준으로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미상 선택 제약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man이라든지 이제 그 외에 어떤 그런 수량사 뭐 수량사와의 조합 등등 극히 일부만, 굉장히 일부만 살펴봤죠. 이제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이 다 용어는 새롭지만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이제 뭐 선택제약이라든지 뭐 문법 범주 등등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중국어로 말할 때나 글 쓸 때 이 문법 사항들, 선택 제약을 떠올리면 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아주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과제 없죠? 축하드립니다. 지난 13주차로 과제 총 120번까지 여러분의 그 한평보전 그 과제가 끝났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이 14주차 영상 강의였는데 아직 15주차 영상 강의 하나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마지막 진도로 영상에서 4번 문법화 진도 나가고 이번 학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법화까지 영상 잘 시청을 해주시고 15주차 영상 강의 잘 시청해주시고 우리는 6월 17일 금요일 10시 기말고사 때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